자, 오늘 이제 1월 12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LA 다저스 드디어 이제 유격수 그동안 좀 물음표이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이악 물고 우리 케빈 록스 쓸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시즌 개막을 앞두고 미겔 로하스라는 이제 유격수 자원을 또 영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물론 이 다저스는 아직도 이악 물고 이 럭스를 유격수로 쓰겠다는 말을 했는데요. 자, 일단 이제 MLB.com 등 이제 여러 현지 매체에서는 마이애미의 유격수 이 미겔 로하스를 트레이드를 통해서 다저스가 영입을 했다,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2014년에 이미 다저스 소속으로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했었고 또 9년 만에 이제 다시 한번 다저스의 유니폼을 입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 2014년에 클레이튼 커쇼가 노히트 노런을 할 때 유격수를 보고 있었던 선수가 또 로하스기도 하고, 그렇죠. 당시에 또 기억이 나는 게 시즌이 끝나고 마이애미로 트레이드가 됐을 때 같이 넘어간 선수들이 이제 디고든 그리고 댄 헤런 요런 선수들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스틴 반스, 크리스 해처, 앤드류 히니, 키케 등등을 영입을 했었는데 어쨌든 류현진 선수와도 잠시 한솥밥을 먹었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갈 때는 이제 젊은 내야수로 해서 갔는데 이제는 또 베테랑 내야수로 다시 돌아오게 된 미겔 로하스 선수, 어떤 선수인지 저희가 또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겔 로하스의 최고 특징이라고 한다면 역시 수비겠죠. 이 지난해 내셔널리그 유격수 골드글러브 최종 후보 3인에 선정된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김하성 선수, 스완슨, 그리고 로하스까지 3명의 후보가 선정됐을 만큼 메이저리그에서 유격수 수비 손꼽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해 타격 성적은 좀 많이 실망스러웠는데요. 6홈런 36타점, 도루 9개, 타율은 2할 3푼 6리, OPS 0.605를 기록을 했거든요. 사실은 로하스 선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타격에 그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그동안 그래도 2할 후반대의 타율, OPS 0.7 초반 요 정도는 이제 기록을 해줬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지난해 타격 부진이 조금은 아쉽기는 합니다. 그렇죠. 타격 부진도 타격 부진입니다만 사실은 공인구의 변화로 인해서 리그 전체 공격력이 하락한 점을 고려했을 때는 로하스의 이런 공격 부분에서의 아쉬운 점이 내년 시즌,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불안 요소가 조금은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수비에서는 정말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쳐줬는데요. 이제 베이스볼 서번트에서 제공하는 이 수비 지표 OAA에서는 이제 플러스 15점을 또 받아들었습니다. 그렇죠. 빅리그 전체 야수 중에서 15위, 유격수 중에서는 정말 손에 꼽히는 성적이었는데 사실 이 OAA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표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골드글러브 투표에 쓰이는 지표 SDI라는 지표를 또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지표에서 봤을 때 로하스 선수가 가장 큰 골드글러브 투표의 피해자더라고요. 그렇죠. 플러스 9점으로 내셔널리그 유격수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었고 2위가 스완슨인데 7.7점이었고 김하성 선수가 7.6점이니까 이 수비만 놓고 봤을 때는, 특히 골드글러브에 쓰이는 지표로 놓고 봤을 때는 로하스가 지난해 내셔널리그에서 가장 수비를 잘하는 유격수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마이애미와 맺은 2년 계약 올 시즌이 이제 마지막 해인데요. 2023년 1년에 500만 달러에 이제 다저스 입장에서는 골드글러브급 유격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시즌 전까지는 코리 시거가 대표적인 다저스의 주전 유격수였고 지난 시즌에는 트레이 터너가 정말 맹활약을 펼쳐줬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시즌을 마치고 나서 필라델피아로 이적을 하게 됐었죠. 그렇죠. 이제 11년 3억 달러의 계약을 맺으면서 떠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다저스가 이번 오프 시즌 때 어쨌든 사치세를 리셋하겠다. 그리고 추가적인 유격수 영입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제 기조 아래 가다가 사실 이제 바우어 선수의 징계 축소로 인해서 사치세를 넘을 것이 거의 유력해진 상황. 여기에 이제 그냥 로하스 선수를 데려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500만 달러가 보태지면서 뭐 사치세 라인은 넘을 게 이미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최대한 사치세 라인을 적게 넘는 선에서 유격수를 영입하지 않았나 싶은데, 재밌는 점이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로하스를 주전 유격수로 쓰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요. 아직까지는 안 했더라고요. 그렇죠. 3루수 내지는 이제 유틸리티 자원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개빈 럭스를 유격수로 쓰겠다는 다저스 구단의 방침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전히 뭐 갸우뚱하기는 한데 일단 뭐 말은 그렇다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다저스 팬분들께서 조금은 아쉬워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역시 로하스 선수의 공격력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내야 유망주들 혹은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대기하고 있는 유망주들을 과연 올 시즌에 몇 명이나 또 데뷔를 해서 활용을 하겠느냐, 요거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다저스에는 어쨌든 내야, 외야 그리고 투수 가리지 않고 유망주들이 조금 적체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만큼 다저스 팬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유격수를 이제 다양한 유망주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더 낫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내보낸 대가 자체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로하스를 영입하는 대신에 팀 내 15위 내야 유망주거든요. 이 선수가 이제 마이애미로 넘어가서도 13위에 그쳤으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뭐 훌륭한 뛰어난 그런 자원은 아니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제이콥 아마야 선수거든요. 내년에 올 시즌이죠. 올 시즌 만 23살이 되는 선수인데 지난 시즌 트리플 A에서는 굉장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타율 리알 6푼 1리에 17홈런 71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이 선수도 역시 타격보다는 수비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있는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유망주 평가에서 보면은 20-80 스케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타격 부분에서는 45점, 파워는 40점, 주루 50점, 수비가 어깨가 55점에 수비가 60점, 총점 45점짜리 유망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지표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어깨 그리고 수비 쪽에 방점이 찍혀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난해 트리플 A에서의 성적이 메이저리그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요. 뭐 높은 야구 IQ를 지닌 선수이고 뭐 플러스급 수비수다라는 평가도 있기는 합니다만 총점 45점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백업 혹은 이제 유틸리티로서 활용성이 있다 정도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넘어간 선수에 대해서 그렇게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 걱정되는 건 이 로하스 선수는 어쨌든 단기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1년밖에 남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제 추후에는 또 이 유격수 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도 뭐 여전히 남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일단 올 시즌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는 만약에 로하스가 예상대로 이제 개빈 럭스와 함께 나눠 쓰다가 주전 유격수가 됐다고 쳐보자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팀 내 탐방주에 꼽히는 바르가스나 부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리그에서도 전문 유격수, 그러니까 풀타임 유격수는 보지 않았던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부담이 없긴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로하스를 썼을 때 다저스가 얻는 메리트가 그렇게까지는 크지 않다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유망주를 좀 더 써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로하스 선수의 영입이 굉장히 훌륭한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1년에 500만 달러라는 게 뭐 메이저리그 기준으로는 정말 뭐 적은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런 금액에 내야 뎁스를 강화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훌륭하고 럭스 선수가 사실은 이제 2루에서도 수비가 불안한 그런 선수였는데 그 선수에게 유격수를 풀타임으로 믿고 맡긴다? 저는 이것 자체가 사실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영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일단 보험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저스 입장에서는 최대한 유망주들한테 기회를 주겠지만 사실 유망주라는 거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개빈 럭스도 마이너리그 때는 수비 나쁘지 않다고 했잖아. 근데 메이저리그 올라왔을 때 그렇게 해준다는 보장이 확실하지 않잖아요. 다만 로하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 몰라도 수비는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좋았기 때문에 좀 더 믿을 수 있는 자원을 이제 보험용으로 데려왔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이제 럭스나 테일러 선수만으로 이제 센터라인, 뭐 2루, 유격 요 부분을 힘들지. 이제 채우기, 뎁스를 채우기에는 사실은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직전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망주는 올려봐야 아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로하스 선수의 수비력 같은 경우에는 여러 시즌에 걸쳐서 메이저리그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데려오면 수비에 있어서는 확 선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다저스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또 좋은 영입이다라고 일단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저스 팬들이 조금 아쉬워할 만한 점은 지난 몇 년 동안 다저스는 계속해서 정말 탑급 레벨의 유격수만을 써왔잖아요. 그렇죠. 사실 다저스 팬들은 잘 몰랐을 수도 있어. 유격수가 타격 잘 못하는 포지션인가? 그런 걸 느끼지 못했을 만한 게 어쨌든 코리 시거 그리고 트레이 터너 이런 선수들을 주전 유격수로 쓰다가 미겔 로하스다? 이러면 아무래도 공격력 부분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이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도 이 로하스 선수가 영입됐을 때 예상 타순 정도를 짜 봤었는데 확실히 예전에는 뭐 8번 타순에 벨린저가 쳤잖아요. 뭐 벨린저가 이제 성적이 좋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 이름값에서 나오는 뭐 아우라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뭐 9번 럭스 뭐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하위 타순도 나름 그래도 공갈포가 좀 있네 생각을 했다면 사실 이제 로하스 선수가 들어오고 이제 중견수에 막 트레이시 탐슨 막 이렇게 있고 하니까 확실히 다저스 무게감이 좀 떨어지기는 했다. 그리고 터너가 2번에 설 때와는 지금 어느 정도 하위 타순의 이 밸런스라고 해야 될까? 상하위 타순의 밸런스가 좀 많이 안 맞는다라는 느낌도 좀 들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4-7세 리셋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올 시즌을 쉬어가는 해로 정한 것 같습니다. 이 로하스 영입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확실히
쐐기를 박은 것 같은데 이 이후의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아, 그래도 저는 이렇게 조금 쉬어가는 시즌에도 지구 우승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지난 시즌에 110승 넘게 한 팀이에요. 여기서 10승이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100승이고 100승인데. 20승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90승이야. 90승이에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다저스 팬들의 눈높이는 맞추지 못하겠지만 올 시즌 다저스가 갑자기 포스트 시즌 못 간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 다저스 프리드먼 사장의 생각은 현재까지로서는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시즌 때 본인이 생각한 대로 흘러갈지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보여줬던 다저스라는 팀의 이 지속 가능한 강팀의 모습이 계속 또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 그래요.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이 로하스 선수의 영입 소식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저희 댓글을 통해서 달아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